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 70일의 진행을 맡은 이창환. 안녕하세요. 오소영입니다. 오소영 앵커님은 우리 동네 뉴스 앵커가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58회 때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오랜만에 앵커 참여하신 것을 환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이들아 어서 와. 우리 동네에 이렇게 멋진 길, 자연, 사람이 있단다. 송천동 두간로에서 차 없는 거리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동네 지역 문제를 찾고 즐겁게 해결하며 놀이터로 행복한 마음의 고향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현장을 조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송천동 우리 동네 차 없는 거리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 송천동 두간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 양옆으로 지금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부터 먹거리, 공연장, 그리고 프리마켓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떤 내용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동네 놀이터 경광영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동네 차 없는 거리 작은 축제는 2019 우리 동네 놀이터의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안전한 학교길, 그리고 골목길, 자전거길, 그리고 건지산 생태 탐방 등 우리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현안들을 송천 1동과 2동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동네 차 없는 거리 작은 축제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바람도 되게 순하고요. 또 가을 하늘을 맑고 또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행사 끝나고 나면 서로 아는 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홍천동이 아파트 밀집지역이지만 훨씬 더 재미있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의 차 없는 거리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는 지금 송천동 시의원이신 김진호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뭐 충경로나 주요한 메인 도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네에서 마을마다 이런 작은 규모의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통해서 동네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 또 아이들의 안전 문제, 놀이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각 동으로 확산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각 동으로 다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또 다른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관계자분을 만나서 직접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그곳에서 전주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는 곳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무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주시와 이제 전주 시민분들이 직접 출자를 하셔서 이제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햇빛을 이용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호기가 생산 중이고 2호기, 3호기를 올해 지금 현재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보차 나왔고, 이제 여기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이제 그냥 어려운 홍보보다는 간단한 퀴즈랑 이 옆에 보시면 자전거 발전기 있는데, 발전기로 직접 전기를 만들면서 자전거 전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좀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지금 와서 이제 직접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 때 어떤 행사에 막 이렇게 참여했어요? 골든벨이요. 골든벨 참여한 소감은 어때요? 좋고 좀 떨려요. 뭐가 제일 떨렸어요? 틀릴까봐. 틀릴까봐? 그러면 몇 문제까지 맞췄어요?
세 문제.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재밌고 다양한 것을 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 보고 아이들하고 이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들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좋은 시간 아이들이나 가족들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번 해보고 할머니 집 가서 한번 해봤었어요.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송천 이동 주민센터 체험 부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부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송천 이동 통우의 이명순 통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통우회의 이런 통우회의 회원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장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송천 이동 주민 여러분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가장 보람 있고 즐겁습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우리 동네 차 없는 거리 작은 축제. 규모는 좀 작을지언정 그 의미와 즐거움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주민 주도의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 혁신과 양성을 위한 축제, 사회 혁신 한마당이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이틀간 한국 전통 문화전당과 충경로 사람의 거리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 정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정선아입니다. 저는 여기 2019 전주 사회혁신 한마당에 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2019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에서는 사회혁신 개념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하기 위한 강연과 공연, 체험 전시 등이 마련됐습니다. 전주 의료사업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지역 주민분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혈압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도 이렇게 세 가지를 측정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나비 프렌즈 정영아입니다. 저희 해피나비 프렌즈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라는 모토로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문화와 돌봄 문화의 변화와 사회적인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제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재미없고 딱딱한 캠페인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캠페인 도구들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또 나누고 그걸 또 이어가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시 농인 여성들로 구성된 손나래 팀은 전주시 농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인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농인들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수어도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까 했는데 자리가 굉장히 하루 종일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수화에 대해서 격려도 많이 해주고 수화 열심히 배운다고 했습니다. 19년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에 참가한 전북사회경제포럼은 2013년에 창립한 사회담 법인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기존의 그 재벌 중심의 경제에서 사람 중심 또 공익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조직으로서 이제 발족을 했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물성 연소 저감 활동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는데 생물성 연소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중에서도 차량이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거 이외에 가정에서 방출되는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발생원인데 사실은 인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생물성 연소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같이 생물성 연소라고 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이런 활동을 같이 병행한다면은 전주시가 고민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야외에서 진행되는 오픈형 토크쇼 체인지 메이커 수다는 우리 주변 일상에서 사회 혁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실천 활동가 16인과 함께하는 토크쇼로 노동, 돌봄, 언론, 문화, 도시, 공간, 성평등, 공공 등 8가지 테마의 연사들이 각각 2인씩 참여해 사회혁신 실천 현장과 운영 등 이슈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주 행사장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는 70여 개의 부스가 마련돼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와 2019년 기획협력사업 참여단체들이 저마다 진행 중인 사업을 널리 알렸습니다. 특히 10월 19일 오후에는 평화동 마을신문 부스에서 꽃샘 라디오가 사회혁신 한마당과 전주의 지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혁신 운동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계화의 대안으로 지역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의 미래를 두고도 많은 포럼들이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화를 주창하는 로컬 퓨처스와 전주시가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 공유성을 위한 국제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역 내 먹거리를 매개로 해가지고 지역 내에 어떻게 다양한 이 자율적인 푸드의 관계를 맺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어떤 체인을 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제까지는 생산을 하고 생산자를 만들고 그걸 유통하는 걸 구축을 하는데 힘을 많이 쓰셨다면 이제부터는 소비자를 교육을 해서 강한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비자를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본 적 있나요? 아마 훈계와 걱정, 어린 시선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을 수다로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재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라, 꿈을 가져라 라고 하죠. 그런데 꿈이란 무엇일까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소년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성천동의 한 동네 책방에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책방과 함께하는 떡볶이 수다. 청소년들은 꿈에 대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지. 그게 목표 또는 꿈이라면 그것으로 충원해라. 왜 사는지,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거냐지. 있으면 좋지만 꼭은 아닌 것 같다. 있어야 한다. 꿈을 열심히 살기 때문에. 아니다. 꿈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꿈을 천천히 가져도 된다. 찾아도 된다. 지금은 모르는 수도 있다. 목표가 있으면 나아가기에 힘이 생긴다. 아니요. 없어도 찾아가면 돼요. 네,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된 취지, 이유, 그리고 행사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만났을 때도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동네 구석구석의 책방을 찾아가 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힘들지만 책방이 좀 더 역할을 크게 하는 점을 저는 우리 같은 책방지기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도와주는 어른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힘들지 않은 10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주제가 이제 저희 포스터에 꿈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예요. 그래서 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나온 답을 보면 천천히 찾아가도 된다라는 답변이 좀 있었어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목표를 꼭 정해서 그거에 앞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천천히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전하고 싶어요. 네, 오늘 어떤 질문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답변했는지 궁금하네요. 책방 선생님께서 삶이 만족스럽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무용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무용을 항상 재밌게 해주시게 하셔가지고 그게 정말 삶에 만족스럽습니다. 삶이. 이번 행사 이제 다 끝나고 느낀 점, 소감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약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교사가 꿈이어서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 꿈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다 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꿈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남의 시선에 많이 신경 쓰고 사는 것들이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대답들을 좀 망라해서 같이 써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교육 제도와 취지 또 선생님들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학벌 지상주의라는 것에 또 대입에 그 심화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는 그런 점이 문제라고 방금 말한 것을 서술하였습니다. 네,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꿈이 없어도 괜찮다는 청소년들의 말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전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다올마당이 지난 10월 17일 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다올마당은 지난 9월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를 연 것인데요. 마을 미디어 전주 네트워크 대표인 평화동 마을신문 김수돈 편집인을 비롯해 전주시민 미디어센터 최성은 소장, 또 학계 인사 등 14명의 시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갈 예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평화동과 송천동, 삼천동 등 각 지역마다 마을 미디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정책적 뒷받침에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가 먼저 지원 정책을 세우고도 정작 마을 미디어 등의 활동이 미약한 다른 지역과 달리 이미 마을 미디어 활동이 왕성한 전주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시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화일동의 마을 공동체인 네모의 꿈이 주최한 마을 장터가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평화주공 1단지 평화사회복지관 만마당에서 펼쳐졌습니다. 네모의 꿈 회원들은 전날부터 맛있는 먹거리와 음료 또 저렴한 의류 등을 마련해 마을 주민들을 찾아뵀습니다. 네모의 꿈은 평화주공 1단지와 인근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과 나눔, 음악회, 마을 장터 등을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70일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소식은 주민 소식부터 지역 축제와 포럼 소식까지 매우 알찼습니다. 우리 동네 TV 매력은 주민들 눈높이에서 제작한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죠. 그렇죠.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로 주민들을 만날지 궁금합니다. 우리 동네 뉴스는 TV로드 지역 채널 1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만드는 만큼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아래의 경로로 전달해 주세요. 보내주시는 소식을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 우리 동네 뉴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